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사이버캡 양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포착되기 시작한 양산형 모델의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기 프로토타입과 비교해 어떤 점들이 실제 제품에 맞게 다듬어졌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양산 시점을 내년 4월로 명확하게 언급했죠.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또 일정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었지만 최근 포착되는 차량들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에 정통한 소여 메리치가 공개한 영상 속 사이버캡은 이제 더 이상 실험용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 투입되기 직전 단계의 차량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디자인이 과감함에서 내구성과 반복 생산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트렁크 입구는 약간 좁아졌지만 구조가 단순해졌고 측면 돌출부는 완전히 제거되어 생산 공정이 간소화되었으며 하부 스플리터는 길어져 공기역학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이는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유지비 절감을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1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의 통합 방식입니다. 이전처럼 매달린 느낌이 아니라 대시보드 깊숙이 녹아들며 일체형 구조를 완성했고 이는 진동, 소음,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이죠. 또한 도어 카드 전체 재설계, 프레임리스 윈도우 적용,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화, 바닥 및 시트 쿠션 보강,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메시지를 향합니다. 이 차는 쇼룸용이 아니라 하루 수십 번씩 사람을 태우고 다닐 차량이다. 월가에서는 이런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철학에서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테슬라 덴마크가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체험 이벤트 안내처럼 보이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초 규제가 풀린 이후 어떤 기능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중요한 배경은 네덜란드 차량 규제 당국과의 일정 합의, 2026년 2월 예정된 FSD 시즘 테스트, 유럽 내 규제 확산 구조입니다. 유럽은 특이한 시장입니다. 한 나라에서 승인되면 그 논리를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차용합니다. 즉, 네덜란드가 문을 열면 덴마크, 독일, 프랑스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죠. 이 흐름을 보면 2026년 초는 FSD 글로벌 확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율주행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자 웨이모 차량들은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춰섰고 일부는 도로를 막은 채 경고등만 켠 상태로 정지했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웨이모의 시스템은 정상적인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완벽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는 신호등이 없으면 사람이 하듯 천천히 진입하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관찰하며 스스로 판단합니다. 월가에서는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이모는 규칙을 따르고 테슬라는 현실을 이해한다. 자율주행의 본질은 지도나 신호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의 판단 능력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너무도 명확히 보여줬죠. 델라웨어 대법원의 판결 이후 머스크의 자산은 약 7,490억 달러, 하나로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자극적이지만 월가가 진짜 주목하는 건 절대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미래 시스템의 지분이라는 점이죠. 테슬라, 자율주행 플러스, 로보택시 플러스, 옵티머스, 스페이스X, 스타링크 플러스, 스타쉽, XAI, 그로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X 플랫폼 통합. 이 모든 축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으며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좁혀지기 어려운 격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과장 아니냐고 말하는 스페이스X 100조 달러 시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운송회사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 회사라는 점입니다. 스타쉽, 발사 비용의 물리적 한계 붕괴, 궤도 데이터 센터, 지구 전력 냉각 제약 해소, 달 우주 태양광, 에너지 생산의 확장. 이 구조가 완성되면 시장 규모는 더 이상 지구 GDP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미친 듯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스타링크에서 한 번 증명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주식 관련 유명 채널의 전문가 영상 50편을 연속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한 인간이 8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얻은 사고의 결정체를 다룹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투기꾼도 아니었고 단기 매매로 시장을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으며 평생을 통해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은 그가 93세의 나이에 집필하고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유럽 증권가에서는 이 책을 단순한 투자서가 아니라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워런 버핏의 저서보다 더 본질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크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대한 철학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관한 가장 날것의 교과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차라리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책을 진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기회가 남기 때문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사실상 미래형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2026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투자 해석서가 최근 월가와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AI 기업들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기업으로 재정의한 책이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회사, 차는 많이 팔지만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지배하려는가?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데이터를 소유하려는 기업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로 치환하려는 기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뉴스도 실적도 아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떨까요? 장기 보유자는 늘어나고 있고 FSD와 로보택시를 보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놓지 않으며 반면 2026년 이후를 미리 사려는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부족형 주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금리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크게 재평가되는 종목은 미래의 이익을 파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26년을 기준으로 로보택시, FSD 구도, 옵티머스가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조급함이 치른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설명이 쉬워지는 기업입니다. 2023년엔 말뿐인 자율주행이었고 2024년엔 가능성, 2025년엔 시범, 그리고 2026년엔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지금의 가격은 비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토대로 재해석된 지금 보이는 이 책 한 권, 실패를 성공으로 1%를 잇는 힘이라는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유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이름만 나열해놓은 추천 목록이나 요약집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해외 성장주 시장 전체를 데이터, 실적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금과 수급 구조, 이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설명한 분석서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주식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 왜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 비슷한 자리에서 팔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수익을 올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책에 가깝습니다. 로벌 증시는 분명히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과 분위기로 매매하는 사람,
이 책은 그 갈림길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외 주식 설명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 해석의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광고성 멘트나 근거 없는 낙관보다 하나의 기준을 먼저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책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고 댓글에 테슬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도서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테슬라라고 문자만 남겨주셔도 같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사람에게만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책은 그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2026년 이후 테슬라를 주식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